자, 1단원이 되겠습니다. 1단원 제목은 수열의 극한과 급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열을 알고 있습니다. 극한도 알고 있습니다. 둘을 결합시키면 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급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 강의는 최소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해서 적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그 개념의 50%를 이해한 것과 똑같습니다. 해서 이쪽부터 설명드리면 수열, AN 하면 이거 바로 수열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그 수열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수들의 나열이라고 말할 것이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은 2n 빼기 1로 표현됩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은 2분의 1의 n 빼기 1승으로 표현됩니다. 되시죠? 네,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이다. 그러니 이런 표현들하고 비교해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의 x 빼기 1승으로 주어질 적에 얘가 2분의 1의 n 빼기 1승이라고 하면 식의 모습은 완전히 같은데 들어있는 문자의 모습이 하나는 n이고 하나는 x일 뿐입니다. 이곳에는 실수를 쓰는 것이 관행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함수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불러왔습니다. 여기는 자연수가 들어가는 자리고, 네, 그러니까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즉 등비수열이 된다, 그지? 지수함수, 등비수열은 같은 듯 다른데 다른 이유는 오직 집어넣는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여 이 답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이 함수를 그릴 수 있고 그를 따라가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은 매우 매우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n인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에도 맥락은 같은 것이고, 여기야말로 어떤 어린이가 읊어도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땡땡땡땡 하면은 분모가 점점 커질 테니까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수열의 극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네. 그럼 급수는 뭐냐? 수열에서 배운 두 번째 주제는 그렇게 생겨먹은 AN이라는 놈이 있을 적에 얘를 첫 장부터 n장까지 찾아가면 SN이라는 녀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그 홀수 2n 빼기 1인 경우는 얘 계산의 결과가 n제곱이 됩니다. n제곱마저도 n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그에 대한 극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합을 찾은 후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 또한 나는 생각할 수 있고, SN이라는 녀석이 시그마의 표현을 빌리면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AK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앞에 쓴 것과 똑같은 형태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갑니다라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너랑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될 것이고, n번장까지 합을 찾은 후 극한을 취합니다. n번장까지 합을 찾은 후 극한을 취합니다. 얘를 일러 급수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다 끝났어요. 수열이란 자연수를 정의하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수열의 일반항이 어찌 될 것이냐. 얘를 분석해보면 아는데 얘를 이해하는 거하고 얘를 이해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쉽다. 그러니까 매우 쉽다는 거예요. 급수는 n번장까지 합을 찾는 제 1단계 과정을 거친 후에 바로 앞에서 배운 극한 정신에 따라서 변화를 추적하면 되는 거니까 급수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을 뿐이로구나. n번장까지 합을 구한 후 리미트를 취한다. 당연히 똑같은 말이고 얘를 새로운 표기법을 빌어서 시그마를 한 후에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야 되는데 그 N이 무한히 가는 거니까 저 꼭대기에 무한대를 갖다 집어넣어서 AK라고 쓰면은 이 표현도 같은데 얘를 일러서 급수라고 부른다. 문자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기를 n으로 쓰고 여기를 n으로 쓰면 이 또한 표현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번역해내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이 아는 SN에다가 저기서 알게 된 얘를 결합시켜서 급수입니다. 사실상 수열극한하고 급수의 개념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급수에 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시 수열이란 자연수를 정의로 하는 함수를 뜻한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무한히 커져갈 때 일반항의 극한이 무엇이냐를 묻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n에 관한 어떤 식이 주어져 있어요. n이 한없이 커져가면 어찌 될지를 따져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 등차 수열도 집어넣어보고 등비 수열도 집어넣어보고 이러저런 복잡한 여러 가지 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모습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극한을 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해서 여러분 지금 기본 개념 2를 쭉 읽어나가면 an 자리를 fx로 딱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 n을 x로 바꾸는 순간에 이미 다항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렴회, 발산하는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극한의 기본 성질에 가면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극한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의 극한이라는 것은 샌드위치 정리라는 다항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다. 포인트에 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개념 2에 가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다항식분의 다항식 최고차항을 따지면 끝이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하는 꼴이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정리할 것이냐? 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해둔 것만 제대로 하면 개념이 매우 쉽게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1단원의 출발은 매우 쉬워요. 2단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3단원, 4단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인 구조로 쌓여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가볍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답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염두에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함수 극한과 달리 이런 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도 매우 상식적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은 여러분 그냥 그래프상에 점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위아래를 계속 유동치면서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진동, 단진동이 되는데 이제부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일정한 곳에서 점들이 위아래로 한 번씩 오락가락하면서 찍힌다 해서 단진동이다. 반면에 마이너스 2란 녀석이 있어서 여러분의 n제곱을 취하면
이번엔 폭이 점점 커지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따위를 취하면서 폭이 점점 커지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익숙해, 그지? 무한대도 익숙한 표현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진동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수열의 극한을 다룸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질적으로 머릿속에 새겨둬야 될 몇 개의 사실들입니다. 리밋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수열 an의 극한을 따져봤더니 알파가 됐답니다. 그럼 알파가 되는 수열들을 내 머릿속에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일반항 자체가 알파가 돼서 알파가 돼도 알파에 수렴합니다. 알파 빼기 n분의 1을 취해도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값 전부는 알파를 향해서 수렴됩니다. 알파 더하기 n분의 1을 취해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n승의 n분의 1을 취해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이 뒤쪽 부분이 궁극적으로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리밋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a에 n 더하기 1의 극한을 따져버립니다. 그럼 이 경우라면 얘도 알파겠지. 이 경우면 여기 n 더하기 1이 있겠죠. 이 경우라면 여기 n 더하기 1이 있겠죠. 여기 n 더하기 1이 있고 n 더하기 1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거니까 어떤 수열의 일반 항이 알파에 수렴했어. 그럼 걔의 다음번 항으로 만든 새로운 수열의 극한마저도 알파일 수밖에 없어. 선생님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쉽다 이거. 이때 여기 n 빼기 1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n 빼기 1이 돼도 사태는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n 더하기 10이든 n 빼기 10이든 이 뒤쪽 부분이 상수인 한 언제나 그렇게 생겼습니다. 되시죠? 그를 대변해서 특별히 지금은 그냥 1만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알파가 목표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죠? 뭘 대입해서 찾은 게 아니고 여기에 날된 모든 수열은 n이 점점 커져가면은 알파를 향해서 다가서게 된다 이 말이지. 물론 이미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려는 목표값이 되는데 수열의 목표가 알파라면 다음 항의 목표도 알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쨌건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리밋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수열 an이 있는데 얘의 절대값을 씌워봤더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수열 자체가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 둘 사이를 오락가락 요동치는 녀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 수열은 발산할 텐데 발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열의 역수를 취해. 그럼 반드시 무한대분의 1도 빼기 무한대분의 1도 요동치는 녀석마저도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역수를 취하면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이거 모두는 함수의 극한을 이해한 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거쳐서 넘어갔더니 극한의 기본 성질들이 다 머릿속에 새겨져 있고 얘 두 개가 추가로 정되는 순간 엑서사이즈에 있는 문제를 쭉 읽다 보니까 fx로 된 그 문제들이 an, bn으로 생겼구나 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별히 등비, 수열 이 내용이 수열의 극한 편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해서 말이죠. 리밋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R의 n승꼴의 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지금 R인데 이 R 자리에 사상의 준자는 모든 수들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R이라는 놈이 1보다 크다고 쳐. 그럼 당연히 숫자 2 같은 놈일 텐데 당연히 그때의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그냥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냥 1이지. R이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1일 때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잠깐 두고 특별히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앞에 소개한 것처럼 1하고 마이너스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녀석으로 생겼을 겁니다. R이 특별히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는 사태도 있는데 이 순간의 대표 선수 마이너스 2 생각하면 역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갈수록 점점점 폭이 커지는 이런 진동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인정되죠? 그러면 발산해요. 그죠? 그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두 개의 수열을 생각해요. 2분의 1에 X승 따위는 여러분 누구나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려본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거야. 당연히 0으로 가는 것은 자명하지, 그지? 그놈을 X축에 대칭시키면 이와 같은 곡선환을 또 얻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하시고 2분의 1에 X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분의 1 N승 그놈은 이 곡선상의 점들을 따라가면서 당연히 0으로 가겠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놈은 1을 집어내면 마이너스 1을 했다가 2 집어내면 4분의 1을 했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거쳐 16분의 1을 거쳐 마이너스 32분의 1을 거쳐 결국 요동치긴 요동치는데 점점점 절대값이 0으로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게 되면 어떠한 경우가 되든 이 극한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되지?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R의 N승을 만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누어서 주어진 사태를 해석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이 나누기의 핵심은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실수 전부를 쪼개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1일 때는 1로, 마이너스일 때는 단진동, 사이에 놓으면 0에 수렴하고 1보다 커지면 무한대로, 마이너스부터 작아지면 진폭이 커지는 진동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당장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R의 N제곱꼴로 생긴 수열이 됩니다. 얘가 수렴할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이미 정리한 것과 완전히 그대로 이때도 수렴하고 이때도 수렴하니까 공비 R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인정되죠? 여기 등호 있음에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한 번 더 발전시켜서 A 곱하기 R의 N 빼기 1승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꼴의 이 수열이 수렴할 조건을 찾아 그러면 당연히 그 순간은 동일한 방식대로 수렴할 텐데 특별히 A 자리에 0을 집어넣어도 이건 수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다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무한대하고 폭이 커지는 이 상태는 현재 모습대로는 당연히 발생한 거지만 저놈의 역수를 취하면 n이 무한대로 가요. R의 n승분의 2를 취해봤어요. 그럼 당연히 0에 수렴하겠지. 그래서 등비수열 극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5개의 사태로 나누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2라고 마이너스 1이 기준이다. 2. 수렴 조건 이렇다. 당연하다. 3. 특별히 역수를 취했을 때 이 둘은 0에 수렴한다. 그럼 당연히 얘 역수는 그냥 1이겠죠. 얘 역수는 발산하겠죠. 얘 역수 여전히 발산합니다. 그런 맥락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등비수열의 극한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의 사례를 정리해 볼 건데 리밋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예를 들어서 말이지. 2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다. 단위 이 3의 n승분이라는 녀석은 0으로 죽어버릴 테니까 2의 수렴하기지. 그치? 5 더하기 3의 n승분의 1도 또 생각해봐. 리미트는 잠깐 대기. 그럼 얘마저도 얘는 점점 사라버릴 테니까 5의 수렴하겠지. 그러면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더한 놈의 극한을 취하면 얘 극한이 2하고 얘 극한 5하고 더하겠죠. 빼라 그러면 당연히 2 빼기 5가 될 테고, 곱하라 그러면 당연히 2 곱하기 5가 될 테고, 나누라 그러면 2 나누기 5가 내가 찾는 극한이 됩니다 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들이 이곳에서도 또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인정돼요? 극한값하고 극한값을 찾아서 계산하면 그만이다. 그 중에 n이 무한대로 가요. 자, 나뉘어진 사태 2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1하고 5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1을 가지고 생각을 조금만 더 가볼 텐데, 지금처럼 되면 여러분이 누구나 매우 쉽게도 너 사라져 5분의 2가 남겠네 하면 끝인데, 어떤 사람이 분자분모의 3의 n승을 곱해서 이 식을 변형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5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인 요놈의 극한을 논해버려요. 그럼 당장 분석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식이 등비수열의 입장에서도 또 만들어진단 말인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마치 다항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일 큰 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분자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순간에 주어진 식은 1이 변형이 될 테고, 변형되는 순간 넌 죽어버려 일 테니까 답이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눴다고 치면 어차피 이쪽 부분은 죽어버릴 테니까 여기서만 답이 나오겠습니다 하고 5분의 1을 찍어낼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됐죠? 한 번만 더. 리미트예요. n이 무한대로 가요. 4의 n제곱 3의 n제곱 4의 n 더하기 1제곱 3의 n 빼기 2제곱 이런 놈의 극한을 생각해봅니다. 그럼 너도 무한대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그 정신에 따라서 4의 n제곱하고 3의 n제곱 비교하면 이밋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분자분모를 4의 n제곱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래서 맞아. 너는 1이고 너 4분의 3의 n제곱인데 4분의 3은 1보다 작으니까 죽어버리겠지. 그래 따라 죽겠지. 그럼 결국 밑이 큰 쪽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답이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극한이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n이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4에 n제곱에 3에 n제곱에 마이너스 4에 n 더하기 1제곱에 3에 n 빼기 2제곱에. 그럼 이제는 어쩔 건데, 핵심은 절대값이 결정하는 거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4에 통째로 n제곱으로 나누자. 너는 1이고 너는 빼기 4일 것이고 너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n승이니까 또 죽겠다 말이지. 그럼 결국 또 여기서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써내면 등비수열의 기본 극한 돌아갑니다. 5개로 나눈다. 1하고 빼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수렴 조건 자연스럽다. 수렴하고 수렴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그 정신대로 계산하면 끝이야. 특별히 분수가 됐을 때 이런 형태를 만나면 밑이 무한대로 가게 만드는 그 녀석으로 나누기만 하면 금방 판단이 선다. 밑이 더 큰 쪽, 밑의 절대값이 큰 쪽을 따라서 이 극한들이 몽땅 다 결정됩니다. 하면은 개념 정리가 모조리 다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속으로 가봤더니 큰 1번 극한을 구해보렵니다. 등장된 모든 문제는 결국은 n이 x로 바뀐 채로 있으면 다
다항함수의 극한의 체계를 따라서 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 7, 8번은 등비수열꼴의 극한인데 이미 개념 정리하면서 모두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꼭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가왔습니다. 문제 서두에 수렴하는 수열이 있답니다. 네, 수렴하는 수열이 등장하는 순간에는 네, 그 처리 방법이 매우 간명해서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알파라 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베타라고 가정해서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은 알파 빼기 베타는 3이고 5알파 더하기 3베타가 7이니까 연립방정식 처리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3번하고 4번 문제는 똑같은 정신의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으로 가게 되면 주로 23번이 첫 번째 문제고 24번이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는 23번 문제고 이 문제가 24번에 놓이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건은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요. n 더하기 1에 an이 있어요. 여러분의 극한이 2라고 하고 또 조건이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요. n제곱 더하기 1에 bn인가요? 여러분의 극한이 7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아서 새로운 극한 n이 무한대로 가요. an분의 10n 더하기 1 곱하기 bn 여러분의 극한을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수능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처음 볼 때는 an하고 bn을 가지고 만든 어떤 문제인 건데 식을 가봤더니 an의 극한에 소개된 게 아니고 n 더하기 1이 곱해진 an의 극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n제곱 더하기 1이 bn이랑 곱해진 요 덩어리 전체의 극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해석은 이 덩어리 전부가 어쨌든 n의 식이니까 cn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정의한다. 그럼 당연히 얘를 dn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말이잖아. cn은 2에 수렴하고 dn은 7에 수렴해. 그럼 수렴하고 수렴하는 두 개로 이 문제를 풀자. 그러면 an, bn을 cn과 dn으로 표현하면 그만이겠지.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 즉 그 수열의 극한을 알아. 그 수열의 극한을 알아. 아는 놈으로 모르는 놈들을 변형시키면 그만합니다. 그럼 당장에 n이라고 주어진 이 녀석은 그 식으로 정리하면 n 더하기 1분의 cn에 지나지 않아. 그럼 bn의 등차는 뭐지? 똑같아, 그지? n제곱 더하기 1분의 dn에 지나지 않아. 그럼 식을 한 번만 정리하면은 정답이 이렇게 될 텐데 한 번만 써드립니다.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이 놈은 분모니까 분자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n 더하기 1하고 10n 더하기 1하고 곱해져 있어요. 여러분 분모에 있는 거죠. n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 분모에 cn이 있고 그 분자에 dn이 있을 따릅니다. 그럼 모두 곱하기로 처리된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놈이 지금 2차분의 2차 할 테니까 10에 수렴하고 얘는 2에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고 얘는 7에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수렴하는 수열들 사이의 극한 처리는 극한값을 찾고 극한값을 찾으면 그냥 가볍게 정답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를 해결할 때도 an이라는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an에서 bn을 서로 뺐더니 이 빼기 녀석의 극한이 인가요? 수렴한다는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이 조건으로부터 새로운 극한을 찾아 그랬는데 3번하고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 그지? 보시다시피 an은 어쨌든 알아요. 발산하든 수렴하든 어쨌건 알고 있다. 그런데 an하고 bn을 뺀
이 네모 박스 전체가 또 수렴하잖아. 그렇다면 너를 CN으로 치환하자. 그러면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CN은 이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BN이라고 하는 녀석을 AN하고 CN하고 이 둘로 표현해서 집어넣어주면 아는 두 개의 수열을 가지고 답하지 않겠냐. 동의돼? 네. 분모를 써보겠습니다. 분모에 지금 2AN 더하기 BN이 있습니다. 2AN하고 더하면 3배 AN 빼기 CN이고 분자에 가서 BN 대신 얘를 대입하면 AN 빼기 3AN을 따라 마이너스 2배의 AN이 될 테고 더하기 3배의 C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얘는 2에 수렴합니다. 얘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 분자분모를 AN으로 착 나누는 순간 이건 다 죽어버리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만 남아서 최종적인 극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그만이 되는 거지.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매우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지거든 배속을 1.5배속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5번 하고 6번 하고 둘은 또 정신이 같습니다. 이름하여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6번만 해보겠습니다. 모든 n에서 n이란 자식이 n보다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답니다. 질문을 가봤는데 질문 분모에 a1부터 an까지 이 수열의 항들이 몽땅 다 더해지고 분자 n제곱이 나오고 극한을 구해보라는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분모 전부는 an의 다가 1, 2, 3, 4, n까지를 몽땅 다 더한 거니까 추격해서 표현해보면 시그마지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ak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시그마 각 변에 시그마를 하고 n을 k로 살짝 바꾼 후에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시그마를 처리하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ak란 자식은 이게 다 양수니까 말이지. 너를 몽땅 더해? 당연히 2분의 n에 n 더하기 1일 거야. 너에다가 1, 2, 3, 4 땡땡땡 n까지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 너로부터는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 나올 것이고 1이 n번 더해질 거니까 더하기 n이 될 거야. 그래서 분모가 예쁘게 부등식의 체계대로 유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놈으로 n제곱을 나눌 거니까 분의 n제곱 분의 n제곱 분의 n제곱으로 유도된 이 부등식을 재해석해보면 이게 나누는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역전이 될 것이고 왼쪽에 있는 요놈 그 극한이 2차니까 너 올라가요? 2가 수렴값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놈의 극한을 생각해도 이건 2차고 얘만 2차니까 얘는 무의미하고 너마저도 2에 수렴해?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두 개의 셀이 동일한 값을 수렴했으니까 내가 찾는 그놈의 극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바로 곧 샌드위치 정리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 됐죠? 지나갑니다. 7번, 8번 등비수열 극한을 따져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선생님 안 하겠습니다. 아래 n승꼴일 때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부등식 처리는 완전히 초보자들이 하는 주제와 같습니다. 8번이 중요한 주제고 얘가 대략 27번쯤에 등장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함수로 무엇인가가 정의되어 있는데 정의하는 곳에 가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가는 조건에서 1 더하기 x에 2n제곱 분의 1 빼기 x에 2n 더하기 1제곱꼴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립니다. 당장에 주어진 저 식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F2가 얼마인지, F1이 얼마인지, F의 2분의 1이 얼마인지,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인지,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를 물으면 어차피 X 대신에 2, 1,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그건 금방금방 찾을 거야. 그지? F1을 찾으면 여기 지금 2의 2n승이고 2의 2n 더하기 1승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대분은 무한되겠죠? 무한대분은 무한되겠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게 아닌 거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 이 부분의 계산한 결과로 X의 1승, 2의 1승이 남을 테니까 얘는 그냥 1일 테고 F1은 너무 쉬워요. 그죠? 네, 0이겠죠? 2분의 1이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니까 1일 것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뭔가 마이너스를 거듭 집으니까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냥 짝수고 이게 홀수니까 여기서는 1이 여기서는 빼기 나오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니까 이때도 1일 거예요.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이게 중요한 건데 분명히 얘 자체가 발산하는 사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여기서 다뤘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역시나 그때도 마이너스 2가 남아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일일이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처럼 그 밑에 있는 x라는 녀석이 x의 제곱꼴이 미시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놈의 극한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합니다. 아래 n승꼴일 때 5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해서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어쨌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1하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구간이 쪼개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보게 보이는 모든 그래프도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이건 확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1 대입하고 정리하면 제로,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분모는 2, 분자도 2니까 1, 절대값 R이란다. 죄송합니다. R이 아니야. 그지? 선생님 잘 보셔야지. 그지? X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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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예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사라져요, 1만 남아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단 말은 이 부분이 한없이 커진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 이쪽을 무시해버리고 요 뒤쪽 부분 산수만 거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3번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고 이런 그림을 전제로 해서 다음 스텝으로 조금 더 어려운 주제랑 결합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말이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gx라는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되어 있다. fx하고 gx를 곱해서 연속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하고 1하고 마이너스 지점을 추적해 봤더니 그래프에 기본 모습이 이 함수는 이 fx 함수는 그 그래프 모습대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여러분 gx 입장에서는 g에다가 1 대입해서 0이 되거라. 이런 조건에다가 추가로 어떤 조건이 또 붙으면 함수가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좀 복잡한 어떤 조건이 결합되면 항상 이 문제는 고난도 문제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이 꼴의 식을 만나면 하나, 둘, 셋, 넷 이 둘을 경계로 절대값이 클 때, 작을 때, x가 1일 때, 빼기 1일 때로 나눠서 한 번씩 따져보면 금방 그 값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 됐죠? 그래서 8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 체계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9번, 10번, 11번 3문제가 남았는데 9번 문제 쉽습니다.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있었답니다. 첫 장이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하는데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요.
분모에 3의 n승이 있어요. 분자가 SN입니다. 그야말로 수열편 잔단한 복습 문제일 뿐입니다. 공비에서 1 빼시고 첫 장 하시고 공비에 항수 제곱 빼기 1을 하시면 결국 3의 n승분에 3의 n승꼴이 된 식이고 그러면 바로 암산 처리가 되면서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가 곱해진 3의 n승이 분자는 a에 곱하기 3의 n승이랑 빼기로 a가 되는데 앞에서 우리 여러 번 다 봤던 것처럼 요놈에 의해서 극한이 결정될 테니까 이게 바로 2분의 a가 극한이고 얘가 5가 되면은 a 값은 5입니다 해서 끝입니다. 10번을 가시면 SN이라는 놈이 주어져 있고 질문은 AN의 극한을 찾으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수열에서 배운 것처럼 SN에서 AN을 구한다는 말은 S에 N 빼기 2를 찾아 쓴 후 이 둘을 변변 빼주면 그 결과로 A이 나올 것이고 극한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아래쪽을 쓰는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고 극한 처리해 보면 이 값은 2에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잖아, 그지? 11번. 11번 정도가 되면 이제 23, 24를 지나서 25번 따위에서 등장하게 된 문제입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n이랍니다. 기울기가 n이 되는 직선 하나가 이 원과 접했답니다. x절편을 pn이라 하고 y절편 qn이라 한 후에 이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두릅니다. 리미트 하시고 n이 무한대로 가는데 2n 제곱분의 ln 이 극한을 찾으랍니다. 그러면 이 극한 자체로만 생각하면 얘가 지금 2차식이니까 분자에 등장하는 그 식을 n에 관한 식으로 고치기만 하면 만약 분자가 2차식이면 최고차항 개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말이지. 그런 게 예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쉬워요. 문제는 뭐냐? 저 도형을 분석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여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도형에 대한 이해가 수열의 극한을 다룰 때도 고난도 문제를 푸는 핵심 주제가 된단 말이지. 다 아는 것처럼 접했잖아요. 이으면 수직일 거지 않습니까? 요 길이는 n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여기까지에 해당합니다.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일 텐데요. 기울기가 n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y 콜 nx 더하기 a라고 가정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n입니다. 처리하면 a 값이 결정될 테고 결정되는 대로 여기 좌표는 a일 것이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n분의 a가 될 테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찾아서 집어넣고 처리해도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식이 좀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기울기 개념을 이곳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각을 잡으면서 이러지 말고 탄젠 세타가 n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직각삼각형 해석으로부터 삼각비 처리하면은 저기를 금방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너가 세타니까 너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일 테고 요놈 각의 크기가 바로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자마자 요 길이가 뭐냐? 밑변길이가 아니고 거기 있는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탄젠 세타가 n이기 때문에 n 곱하기 탄젠 세타를 하면 이 길이는 그냥 n 제곱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맥락대로 이쪽 길이는 이게 세타고 이 높이가 n이기 때문에 1일 수밖에 없지, 그지? 왜냐? 탄젠트란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n, 탄젠트 n. 그러자마자 ln 녀석이 n 제곱 더하기 1일 뿐입니다 해서 2차분의 2차 기대했던 대로 2분의 1이 극한값입니다 하면 이렇게 풀려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예요. 어디 갔어? 네, 매우 쉽죠, 그죠? 여기를 막 이상하게 비틀어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이상하게 비틀어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념은 그냥 심플합니다. 도형이 더 복잡하고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현혹당하지 마시고
네, 정상적인 루트대로 추적해 나가면 금방 식을 찾아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이 모두 다 맞춰졌는데 요약하자면 자연수를 정의로 하는 함수가 되고 자연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식의 극한을 다루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다. 함수의 극한을 다룰 수 있는 자, 수열의 극한을 다룰 수 있다. 그럼 새로운 게 뭐냐? 등비 수열이 등장해서 아래 n승꼴이 포함된 어떤 분수식이 나타날 때마다 1하고 마이너스를 경계로 구간을 딱 자르고 각각 각을 따르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 편을 마무리하고 급수편을 향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쉽습니다. 가볍게, 경쾌하게, 자신 있게.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